2026년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붉은 카페트 위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마주섰습니다. 두 정상의 악수와 함께 예포 21발이 하늘을 울렸죠. 10년 넘게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드디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경제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400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고 무려 46건의 모으가 체결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4,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경제 외교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축제 바로 이틀 전인 1월 3일 새벽을 기억하십니까?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는 미군의 폭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투입되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고 그는 곧장 뉴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SNS에 딱새 글자를 올립니다. FA4. 덤비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퍽 어라운드 언드 파인드 옷 라는 뜻이 지독한 경고죠.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중국과 손을 잡으려는 대한민국을 향해 미국이 던지는 소름 끼치는 메시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화려한 한중 정상회담의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경고장을 읽어내야 합니다. 15분간 여러분의 일자리와 연금, 그리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거대한 지정학적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숫자로 짚어봅시다. 총 90분간의 회담, 그리고 46건의 약속. 가장 눈에 띄는 건 한알령의 단계적 해제입니다. 스포츠 교류부터 시작해 드라마, 영화까지 문을 열겠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주는 8분기 만에 흑자 전환 소식을 알렸고 K콘텐츠 관련주들은 줄줄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정말 우리의 것일까요? 2026년 현재의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51.7%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영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에 쏟아부은 돈만 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의 수도꼭지를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핵심 장비, 예를 들어 칠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 꼭 필요한 유분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지만 그 장비의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수도꼭지 장가라고 한마디만 하면 50조 원짜리 우리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가동이 중단되는 썩은 물 수영장이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2025년 말 미국이 우리 기업들에게 준 반도체 장비 반입 승인을 연간 라이선스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매년 미국에 가서 내년에도 공장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매년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베네수엘라로 눈을 돌려봅시다. 왜 트럼프는 굳이 한중 정상회담 이틀 전에 마두로를 체포했을까요? 명분은 마약 밀매와 인권 유린이었지만 국제사회가 읽은 진짜 메시지는 다릅니다. 미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자는 그가 한 국가의 대통령일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권위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승인도 운이결의도 거치지 않고 주권 국가의 수장을 납치하듯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할 것이다라고 선포했죠. 이는 21세기판 멀로주의의 부활이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국은 지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얻는 733억 달러의 수출액, 물론 큽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2022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로 7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 중이죠. 더 중요한 건 대체 가능성입니다. 중국 시장은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원천 기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한중 밀착에 실망해 한국은 더 이상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수엘라 마두로에게 보낸 FA4의 경고가 우리에게 향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경제 보복을 넘어 기술 차단, 나아가 동맹의 균열로 이어지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멈추게 됩니다. 이 지정학적 도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최악과 최선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미국과의 결별, 더 크래쉬.
미국이 한국의 한중 밀착을 이유로 반도체 장비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HBM 기술 협력을 중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마침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박물관이 됩니다. 50조 원의 투자금이 증발하고 가동률은 50% 이하로 추락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0% 이상 폭락하며 5만 전자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코스피는 3,000선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환율은 1,600원을 돌파합니다. 수입 물가가 20% 뛰면서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쓰던 집은 120만 원을 써야 겨우 버팁니다. 남편이 반도체 관련직이라면 구조조정 1순위가 되고 국민연금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2. 원칙 있는 동맹 강화, 더 크로스.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유지하며 중국과는 선을 지키는 실용 외교에 성공한다면 어떨까요? 엔비디아가 한국에 대규모 R&D 센터를 짓고 삼성이 평택 클러스터에 300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마침표 초봉 1억 2천만 원 수준의 고급 일자리가 8만 개 이상 창출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코스피는 5천 시대를 열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넘어섭니다. 환율은 1,300원대에서 안정되며 수입 물가가 낮아져 실질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를 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15%를 상회하며 노후 걱정을 덜어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필요합니다. 10년간의 갈등을 푸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그 대가가 미국과의 신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 미국은 더 이상 말로만 경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정책에 반하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중국의 733억 달러 시장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기술 생명줄을 도박판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래 아이패권을 쥐고 갈 것인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환율을 체크하십시오. 1,500원이 넘어가는 순간은 시장이 우리 외교의 불안을 느낀다는 경고입니다. 둘째,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주목하십시오.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호주, 캐나다, 베트남으로 눈을 돌리는 속도가 곧 우리 경제의 생존 속도입니다. 셋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순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섬이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미국을 적으로 돌렸고 결과는 체포였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힘겨운 싸움 중에도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길은 명확합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안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경제학은 언제나 숫자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경제의 올바른 목소리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